죽고 싶던 젊은이, 상담으로 살리다. 이 라이브 심리상담 방송은 2022년 연말과 2023년 새해, 이 땅에 살고 있는 20대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 그들이 가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부릅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출생하여 지금은 20, 30대가 된 청춘들이지요. 이들은 2300여 년 전인 단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싶다는 한 젊은이가 황상민 박사와의 심리상담으로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순간을 예수님이 태어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악하고 만들기는커녕 자신을 부정하고 무조건 회피하고 싶었던 326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화작가 지망생의 진로 상담이었죠.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는 청춘이 죽고 싶어하며 무기력한 대학생으로 연명하다가 다시 만화작가로 태어나는 순간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린 웹툰, 본인이 원하는 것, 좋다는 것은 다 담았다고 했는데 본인조차 재미가 없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열심히 살면서 성공을 꿈꾸었지만 매일의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또 자신의 대학생활마저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휴학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 후에 다시 이 326이라는 젊은이는 황상민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신이 무명 작가에서 유명 만화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현재 자신이 작업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바꾸기라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잘 살 수 있을지, 정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생계라도 제대로 유지하면서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들리실까요? 정말 죽고 싶어 하던 젊은이 맞나요? 황상민 박사와 326이 도대체 어떻게 두 번째 상담을 하였기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라이브 상담 이후 326 작가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바로 그 마음부터 읽어보아야 한답니다. 다음은 바로 326 작가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상담 소감입니다. 지난 라이브 상담 때에는 황상민 박사님께서 한 줄 한 줄 내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무엇보다 내가 쓴 시놉시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과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물어봐 주셨다. 심지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붙인 나의 닉네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다시 물어주셨다. 나는 사실 큰 의미 없이 붙였는데, 이런 나의 마음이 내가 쓴 시놉시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하셨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이 없는 상태로 시놉시스를 썼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서 그냥 붙였는데 그것을 의미 없이 갖다 붙였다니 왜 그게 문제지? 내가 좋아서 한 건데. 그렇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독자와의 대화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나 혼자서 하고 싶은 말, 나 혼자서 떠들어대고 싶은 이야기를 나만이 알 수 있는 각기 다른 코드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될 뿐이다. 나는 내가 외롭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 내가 빠져드는 것이었을 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읽지 못해 그저 누군가에게는 광기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표현으로 다가갔을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황 박사님과의 상담은 이런 측면에서 과거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내가 받았던 상담과는 확실히 달랐다. 분명 학교 상담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듯 들어주고 받아주었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받아주었다. 그렇기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이야기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더 알 수 없는 아픔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분명 그분의 잘못은 아니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뿐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무엇으로 나의 시놉시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몰랐다. 사실 나는 나의 시놉시스 이야기를 자세히 꺼낼 수도 없었다. 학교 상담사분과 나의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는 것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직도 모르겠다. 그분께서 나에게 물어봐 주었으면 어쩌면 이야기를 더 꺼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나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만화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분 자신이 아마 만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만화 이야기를 통해 나의 마음속에 숨겨진 코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황 박사님과의 라이브 상담은 전혀 달랐다. 사실 처음에 나의 시놉시스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만화 시놉시스를 이야기하면 의례적으로 재미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아니 내가 이야기했지만 막연히 알고 있었던 등장인물과 그 시대적 배경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물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아니 이런 다양한 의미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나의 이야기에 대해 내가 잘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더 생생하게 그 상황이나 사건을 이야기해 준 것이 놀라웠다. 내가 시놉시스 속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황 박사님은 이야기와 캐릭터와 관련된 나의 마음 상태나 경험을 하나하나 읽어주셨다. 사르트르는 내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부제와 카루차는 그냥 잘 하려는 상태, 이자벨은 누군가의 명령에 지배당하는 듯한 상태, 죽고 싶어 했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읽어주셨다. 이는 나 자신도, 주변 사람들, 학교의 상담사도 읽지 못한 나의 마음 상태였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낸다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만화로 그리는 이유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다. 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상담 초반에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만화를 보여드리기도 하긴 했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며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다.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등을 물어보았다.
아마 그녀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또 나의 문제, 나의 아픔과 관련된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나도 가족관계나 옛날에 떠나보낸 친구관계에 대해 계속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나의 마음의 아픔과 관련이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상담 선생님께 계속 학교 생활과 시간 관리를 잘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에도 상담은 계속되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런 일상의 관계에 대한 혼란감을 이야기했지만 나의 자해와 자학하는 상태는 계속되었다. 결국 상담 선생님은 나에게 정신과 약 복용을 권하시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상담은 종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휴학을 하게 되었다. 휴학을 하면 나는 나름 생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생활 목표를 세우고자 했다. 만화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습작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복학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있을 졸업작품을 만화로 내고 싶었기에 잘 준비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기 중에 상당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목표에 대한 혼란은 휴학 중에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불안감과 혼란감은 조금은 나아졌다. 하지만 그런 안정감도 생활 패턴과 작업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잠을 많이 자거나 때로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었다. 폭식을 하거나 거식을 하며 누워있는 상태로도 지냈다. 마냥 자해와 자학이 계속되면서 나의 휴학 기간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 혼란한 상황에 WPI 초급 워크샵 문자가 보였다.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에 바로 참가했다. 워크샵에서 나의 WPI 프로파일을 읽고 황 박사님은 나에게 1:1 원포인트 레슨을 주었다. 무엇보다 현재 나의 생활 사이클을 바꾸기 위해 바로 복학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에 따랐다. 복학을 한 후 황상민 박사님께 개인 상담을 신청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는 나의 마음이 반영된 나의 만화색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서 제출했다. 황 박사님과의 첫 개인 상담은 비교적 간단했다. 학교를 복학하였지만 스스로 학우들에 비해 엄청 뒤처졌다고 불안해하던 나에게 박사님은 무엇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긴장하는 나의 상황, 나의 마음에 대해 읽어주셨다. 이전에 내가 학교 상담센터에서 받았던 상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물어보셨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의 학교 생활이나 삶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해 주셨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상담소에서 수없이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어느 분도 나에게 그런 것이 나의 아픔의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만화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네이버 도전 만화가에 나의 작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성공한 만화가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최소한 3년 동안의 자기 수련,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수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누군가 나에게 지시하는 어떤 수련이나 학습이 아닌 내가 스스로 나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생활과 수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셨다. 그것도 나의 세계와 나를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후 첫 번째 라이브 상담은 내가 이전에 겪었던 학교 상담과는 다르게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만화에 대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통념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충 모방하고 누군가의 길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뭔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의 마음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의 이야기는 내가 배워나가면서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표현해야 하는 나의 마음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 황 박사님과의 상담은 내가 학교에서 받았던 상담 선생님의 상담과는 완전히 달랐다. 황 박사님과의 상담은 나의 마음에 대해 나보다 더 정확히 분명하게 읽어주는 상담이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